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이 지나갑니다. 9월 23일 이번 주도 이제 중간을 지나가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가 이제 또 추석 연휴이다 보니까 다음 주는 시장이 아마도 되게 좀 소강 상태로 아무래도 좀 한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변동성도 최근에 시장이 좀 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추석 연휴 같이 긴 연휴를 맞아본 게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좀 간단하고 쉽고 쉬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추석 연휴 전에 뭘 좀 준비해 놓을까요? 네, 앵커님은 이런 추석 연휴 좋아하시나요? 저는 쉬니까 좋죠. 예, 아직 미혼이시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기혼자분들은 좀 더 힘듭니다. 네, 그렇죠. 아빠의 역할과 또 아내의 역할을 보조해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들고요. 게다가 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그쵸. 더 심심하죠. 그쵸.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연휴가 이런 명절이나 연휴가 길게 끼게 되면은 보통 지난 한 3, 4년간 패턴을 보게 되면 연휴 전에 한 일주일 정도나 한 열흘 전부터 시장은 좀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좀 정체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기조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자금을 빼는 분위기도 뚜렷하다는 경향 쪽에서 이런 변화가 이번에도 거의 유사하게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나오다가 막상 또 연휴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불안감 때문에 또 어떤 이를 회피하려는 매도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연휴 기간에 큰 변화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또 다시 추세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패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연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흐름보다는 일단 또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연휴 전에 오히려 지금같이 그리고 또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급하게 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연휴 이후를 생각하면서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은 긴 연휴를 맞이하는 입장 쪽에서 그 이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일단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본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챙겨 놓으셔서 현금을 가지고 또 연휴 이후에 또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은 쉬지만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시장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충격이 더 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덜 반영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자, 그러면 우리 조용찬 소장과 또 이야기 나눠보면 소장님은 그러면 미국 쪽에서 우리가 연휴 동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까지 6주밖에 안 그쵸. 남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6%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에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주요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6개 주죠. 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차가 1%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중국 때리기에 좀 더 올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조기 승인과 배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당파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든 측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성을 두기 위한 강경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치안과 관련된 그 언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대법관을 이번 주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음주의 기독교층의 유권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미국 그 정치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9월 29일부터 미국에서는 대통령 TV 토론회가 그렇죠.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치매 의혹이라든지 네. 뭐 차이나조 아들의 해외 사업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0월달 옥토버 쇼크죠. 10월달 주가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조용찬 소장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도 있고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10월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또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10월에 좀 변동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달이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 증시의 빌미가 됐던 옵션 거래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네. 앞으로 주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2000년 아들 조시 부시 대통령과 엘렌 고 후보 간의 플로리다 재검표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 재현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당시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선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앞으로 계속 제기가 되면서 12월 달까지 대선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도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겠지만 기술주들처럼 향후 성장성을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별적으로 낙폭 과대 시에는 매수하는 네.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추석이 지나고 나면 미국의 10월은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전처럼 뭐 애플, 테슬라가 뭐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김민수 소장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번에 어쨌든 추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연휴 전에는 현금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고 대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뭐 추석을 아직 감을 못 느끼시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삽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그전과는 또 다른 연휴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받쳐놓던 거 체결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만약에 내가 계좌에 주식으로 꽉 차 있는데 네. 현금이 없다. 근데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한번 더 사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을까 싶다가 뭐 신용까지 매수하는 경향이 그렇죠.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일 회피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오히려 계좌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키우는 매매를 했다가 연휴 기간이 어떤 즐거운 연휴 기간이 오히려 또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레버리지 키우는 매매는 일단 가급적 지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더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금 단기 바닥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신호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히 이번에 올라갔던 흐름들과 하락하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직 지금 바닥이 완성됐으니까 충분히 싸다라고 볼 수도 없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나머지 여파가 밀려드는 변동성 흐름들은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자금 관리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선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미국이 잘 가면 우리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되면 연말까지 엄청난 랠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확정까지는 12월 달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며칠 네.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실제 실용화되는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늦더라도
올해도 연말까지가 된다고 하면은 뭐 월가에서는 내년에는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3.9%, 낙관적으로 보면 6%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S&P 500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치인 3,600포인트는 연말에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년도에는 4,000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수목금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이러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를 미리미리 저희가 좀 대비해 본다는 셈 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인 연휴 동안까지 살펴봐야 할 것들 이슈를 챙겨봤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